대감 소인이 센 별의 개수는 정확히 3658개입니다. 그게 맞다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감 틀렸다는 증거는 있으십니까? 옛날 옛적 입만 살아있는 선비 하나가 말 한마디로 장인의 마음을 얻은 기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야단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있는 외진 고을에 입만 살아있는 선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선비라 불렀지요. 곳간은 텅 비었어도 입은 늘 차 있었고 쌀독은 바닥났어도 말독은 넘쳐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말했지요. 저 양반은 밥은 못 먹어도 말은 하루 세 끼 먹는다고, 말로 밥을 지으면 걔도 부자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박선비는 그 말을 듣고도 태어냈습니다. 오히려 빙그레 웃으며 대꾸했지요. 말로 밥을 짓지는 못해도 말로 웃음은 지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피식 웃었지만 곧 한숨을 쉬었지요. 웃음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박선비의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지만 그의 입은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박선비에게도 욕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가를 가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중매쟁이 할멈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말만 많고 돈 없는 선비한테 딸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비웃었지요. 박선비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말재주로 인연을 맺을 수 있을 거라 믿었지요. 어느 날 박선비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말로 얻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입만 있으면 천하를 얻는다던데 계집 하나 못 얻을 리 없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동네 총각들이 킥킥 웃었지요. 선비님, 그 말로 장가나 가보시라고, 신부가 말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놀렸습니다. 박선비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럼 내기를 해보겠느냐고, 석 달 안에 말로 장가를 가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바로 그날 박선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5일장이 열리는 날이었지요. 박선비는 빈 주머니를 털며 장터로 향했습니다. 구경이라도 하면 배라도 덜 고플까 싶었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온갖 물건과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박선비가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문득 발걸음이 멈췄지요. 비단을 펼쳐놓고 앉아있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달처럼 환한 얼굴에 버드립 같은 눈매를 가졌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곱단이라 불렀습니다. 박선비는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곱단이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얼떨결에 박선비는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했지요. 곱단이가 은은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리, 비단 구경 좀 하고 가시지요. 박선비는 헛기침을 하며 비단 한 피를 집어들었습니다. 물론 살 돈은 한 푼도 없었지만 입만 있으면 되는 법이지요. 박선비는 비단을 이리저리 살피며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고운 비단이로구나. 하지만 이 비단은 사람에게 두르기보다 말에게 씌우면 더 아름답겠소. 곱단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지요. 말이라니요? 어찌 비단을 말에게 씌운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선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에 씌우면 거짓말도 정갈해 보일 테니 말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거짓말 한두 개쯤 곱게 포장해야 하지 않겠소? 순간 곱단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참지 못하고 피식 터져버렸지요. 날이 참으로 재미난 말씀을 하시는구려. 박선비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말이 처음으로 웃음을 벌어왔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박선비는 매일같이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날도 아닌데 무슨 일이냐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따위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지요. 곱단이 앞에만 서면 박선비의 입은 저절로 열렸습니다. 오늘은 푸른 비단이 좋구려. 이 비단은 하늘을 훔쳐짠 게 아니오. 곱단이가 웃으며 대꾸했지요. 날이 하늘을 훔치면 벼락을 맞을 텐데요. 박선비는 태연히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게 펼쳐놓은 게 아니겠소. 하늘도 화풀이할 데가 없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요. 곱단이가 또 웃었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하나둘 박선비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지요. 어느 날 곱단이가 물었습니다. 날이 비단은 사지도 않으시면서 매일 오시는 이유가 뭐옵니까? 박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글쎄요. 아마도 당신의 웃음이 이 고을에서 가장 값진 비단보다 곱기 때문이 아닐까 싶소. 곱단이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여름이 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정이 쌓여갔습니다. 곱단이는 박선비의 말을 듣는 것이 즐거웠고 박선비는 곱단이를 웃게 만드는 것이 행복했지요. 어느 무더운 날 장터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떡장수와 생선장수가 서로 욕을 하며 싸우고 있었지요. 떡장수는 생선장수가 썩은 생선을 팔았다고 했고 생선장수는 떡장수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누구도 말리지 못했지요. 박선비가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잠깐만 싸움을 멈춰보시구려. 두 장수가 인상을 쓰며 박선비를 노려보았지요. 박선비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생선장수 나리는 물에서 나온 것을 팔고 떡장수 나리는 땅에서 나온 것을 파는데 물과 땅이 원래 사이가 좋지 않소? 그러니 두 분이 싸우는 게 당연하지 않겠소. 두 장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선비는 계속 말했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구려. 떡을 만들려면 물이 필요하고 생선을 씻으려면 땅에서 난 소금이 필요하지 않소? 결국 두 분은 서로 도와야 하는 사이란 말이요. 순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두 장수도 멋쩍게 웃으며 화해했지요. 곱단이는 그 모습을 보며 박선비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곱단이가 박선비에게 물었습니다. 나리는 어찌 그리 말재주가 좋으신지요? 글 공부만 하셨다면서요? 박선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은 읽되 세상이 원하는 글은 쓰지 못했고 말은 하되 권력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하지 못했소.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지요. 곱단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후회하시나이까? 박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소. 입은 가벼워도 마음만큼은 무겁게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야 누군가를 진심으로 웃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소. 곱단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곱단이도 결심했지요.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곱단이의 아버지였지요. 그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고 선비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돈 없고 말만 많은 선비는 더더욱 싫어했지요. 며칠 후 곱단이의 아버지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수염이 덥수룩한 50대 사내였지요. 그는 딸의 장사를 살피러 왔다가 박선비를 보았습니다. 즉시 인상을 찌푸렸지요. 저 남루한 선비가 누구냐고 곱단이에게 물었습니다. 곱단이는 당황하며 그저 단골 손님이라고 얼버무렸지요.
아버지는 박선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아하니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처녀 앞에서 입만 털고 있구나. 썩 꺼지지 못할까. 박선비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대감,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소이다.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심하긴 뭐가 심해. 내 놈 같은 입만 산 선비들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야. 글이나 읽을 것이지 장터에 나와 처녀를 희롱하다니.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선비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지요. 박선비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감의 말씀이 옳습니다. 소인은 과연 돈 한 푼 없는 쓸모없는 선비지요. 아버지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걸 아는구나. 그럼 빨리 꺼지거라. 하지만 박선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대감께서는 돈이 많으신데 왜 매일 장터에 나오십니까?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당연히 장사를 감독하려고 나오는 거지.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박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대감도 돈이 많으면서 굳이 장터에 나오시는 것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딸을 걱정하는 마음 말입니다.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지요. 박선비는 계속 말했습니다. 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없지만 매일 이곳에 오는 것은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예를 보는 즐거움이지요. 주변 사람들이 오호하는 탄성을 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허나 화가 가시지는 않았지요. 말장난은 그만두고 썩 꺼지거라. 내 놈 같은 거지가 내 딸과 무슨 인연이 있단 말이냐. 박선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 말씀이 맞습니다. 소인은 거지나 다름없지요. 하지만 대감, 혹시 거지와 부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지요. 그야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그것도 모르나? 박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 진짜 차이는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거지는 아무것도 없어 나눌 수 없고 부자는 많이 가져서 나눌 수 있지요. 그런데 소인은 비록 돈은 없지만 말과 웃음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인도 거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지요. 곡단이는 박선비를 감탄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했지요. 말장난으로는 안 된다. 내 딸을 원한다면 실력을 보여라. 아버지는 박선비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좋다. 내 말재주가 그리 대단하다면 증명해 보거라. 내가 3가지 문제를 낼 테니 그것을 풀면 너를 사위로 인정하겠다. 박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대감. 아버지는 비웃으며 첫 번째 문제를 냈지요. 첫째, 내 앞에서 나를 칭찬하되 아첨이 아니어야 하고 나를 욕하되 모욕이 아니어야 한다. 해낼 수 있겠느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떻게 칭찬이 아첨이 아닐 수 있고 욕이 모욕이 아닐 수 있단 말인가? 박선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이 고을에서 가장 부유하십니다. 그것은 칭찬입니다. 하지만 아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박선비는 계속했습니다. 또한 대감께서는 돈을 매우 아끼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인색하다고 욕하지요.
하지만 소인이 보기엔 그것은 검소함입니다. 돈을 아껴야 더 큰 가치를 위해 쓸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욕이 돼 모욕이 아닌 이유입니다.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지요. 아버지는 당황했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둘째 문제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맞춰보거라. 딱 한 번의 기회만 주겠다. 이번에는 곡단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남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인가? 박선비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대감께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 선비가 이 문제를 맞힐 리 없다고 말입니다. 순간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계속했지요. 맞습니까, 대감? 아버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인정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고 인정하면 박선비가 문제를 맞힌 셈이었지요. 결국 아버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곡단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선비를 바라보았지요. 아버지는 이를 갈았지만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좋다, 마지막 문제다. 이것만은 절대 풀지 못할 것이다. 박선비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저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세어서 말해보거라. 내일 해가 뜰 때까지 답을 가져오너라. 사람들이 탄식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문제였지요. 누가 하늘의 별을 다 셀 수 있단 말입니까? 곡단이도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알겠습니다, 대감. 내일 아침 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날 밤 박선비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을 세지도 않았지요.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터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선비가 어떤 답을 가져올지 궁금했던 것이지요. 아버지도 의기양양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곡단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박선비를 기다렸지요. 해가 떠오를 무렵 박선비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이도 붓도 책도 없었지요. 아버지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답을 말해보거라. 하늘의 별이 몇 개더냐? 박선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센 별의 개수는 정확히 3658개입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지요. 허허, 그게 맞다는 증거가 있느냐? 내가 아무 숫자나 지어낸 것 아니냐? 박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대감 말씀이 맞습니다. 증거가 없지요. 하지만 대감, 그럼 이것이 틀렸다는 증거는 있으십니까?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선비는 계속 말했지요. 하늘의 별을 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대감께서도 아시고 소인도 압니다. 하지만 대감께서 내신 문제는 별의 개수를 맞히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불가능한 일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답을 내놓을 용기가 있느냐는 것이었지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선비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이 대감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소인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요. 돈도 없고 집도 변변찮고 가진 것이라곤 이뿐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박선비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방법을 찾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평생 영애를 웃게 만들고 평생 영애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것이 소인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곱단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감동하여 숙연해졌지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 놈. 정말 입만은 살아있구나. 박선비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좋다. 인정하지. 내 말재주만큼은 이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입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고 말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 내 딸이 고생하는 꼴을 볼 수는 없다. 박선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었지요. 곱단이는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고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된다. 부모된 도리로 그럴 수는 없다. 바로 그때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떡장수가 먼저 나섰지요. 대감님, 박선비는 저희가 싸울 때 말로 화해시켜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장사를 계속할 수 있었지요. 생선장수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선비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다른 장사치들도 하나씩 나섰지요. 박선비가 말로 다툼을 해결해 주었다고, 말로 슬픔을 위로해 주었다고, 말로 웃음을 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을 원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원님이 천천히 일어나 말했지요. 내가 보기에 박선비는 이 고을의 보물이요. 그의 말재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어.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원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원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나도 며칠 전 박선비의 도움을 받았소. 송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박선비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요. 원님은 박선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선비, 내가 자네에게 관아의 일을 좀 맡기려 하네. 말로 백성들의 다툼을 해결하고 지혜로 고을을 다스리는 일 말이야. 녹봉도 주겠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지요. 원님까지 나서니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곱단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선비는 깊이 절을 올렸지요. 황송합니다, 원님.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인정하지.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박선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박선비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앞으로 내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사위가 장인보다 말이 많으면 집안이 편할 날이 없을 것 아니냐. 순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선비도 피식 웃으며 대답했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장인어른. 그 말에 아버지도 결국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곱단이는 달려가 박선비를 껴안았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박선비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장인의 마음을 얻었고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약속을 받아냈지요. 장터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박선비와 곱단이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썩였지요.
박선비는 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관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송사를 해결하고 지혜로 백성들의 고민을 풀어주었지요. 녹봉을 받으니 살림도 나아졌습니다. 곱단이는 여전히 비단 장사를 했고 박선비는 퇴근 후 그 옆에서 손님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장인어른은 가끔 장터에 나와 사위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못마땅해했지만 이제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지요. 어느 날 장인어른이 박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사위, 처음 볼 때는 입만 살아있는 거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입이 금이더구나. 박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장인어른, 금은 녹슬지만 말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인의 입이 더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장인어른이 허허 웃었습니다. 이놈, 또 말장난을 하는구나. 두 사람은 함께 웃었지요. 세월이 흘러 박선비와 곱단이에게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를 닮아 입이 쉬지 않았지요. 박선비는 아들에게 말의 힘을 가르쳤습니다. 말은 칼보다 강하지만 함부로 쓰면 칼보다 위험하다고, 말은 이기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살자고 건네는 것이라고 가르쳤지요. 곱단이는 아들에게 진심의 중요성을 일러주었습니다. 말은 많아도 진심이 없으면 빈 메아리일 뿐이라고,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했지요. 어느 봄날 박선비는 곱단이와 함께 언덕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곱단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그때 장인어른께 별의 개수를 말씀드릴 때 정말 세신 건가요? 박선비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지요. 물론 아니지. 그냥 아무 숫자나 지어낸 거요. 곱단이가 놀라 박선비를 쳤습니다. 어머, 그럼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박선비는 곱단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방법이었소. 중요한 건 별의 개수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천금의 가치를 지닌다는 뜻이지요. 박선비는 돈은 없었지만 말이 있었고 그 말로 사랑을 얻고 행복을 얻었습니다. 말은 때로는 칼이 되고 때로는 다리가 되고 때로는 약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말입니다. 진심 없는 말은 메아리일 뿐이지만 진심이 담긴 말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선비의 입은 가벼웠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누구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 한 줄로 장가를 들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